지난주에 수업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목이 아파가지고 말이 안 나와서 좀 그러게 쉬게 됐습니다. 오늘 수정상 받으셨죠? 이게 이제 10월 19일 날 시행되고 현재 시행된 건 두 개 있거든요. 두 개 있는데 나머지 다 10월 19일 날 시행되지만 우리 시험은 시험일 당시 시행 중인 법이 나오니까 지금 10월 19일 날 시행될 법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로 공부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모의고사도 바뀐 걸로 내거나 아니면 이 내용은 안 내기로 선생님들이 많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내용은 시험에 아마 모의고사 안 낼 겁니다. 아마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법이 바뀌었단 말은 시험 문제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법이 바뀐 거 있죠? 이거 시험 문제를 가르쳐 준 거예요. 중간에 법이 바뀌면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아, 이게 시험에 나오겠구나. 특히 우리 중개사법은 법이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몇 개 바뀌었다는 것은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낸다 이 말입니다. 공법은 너무 많이 바뀌어서 바뀐 걸 시험에 잘 안 내요. 중개사법은 어쩌다 보면 바뀌니까 그걸 시험에 낸다고 문제를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제가 프린트에 페이지 처음에 19페이지 암기법 수정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옆에 사이즈는 우리 맞는데 글씨가 좀 우리 컴퓨터하고 제 거와 달라서 글씨가 좀 제가 원하는 대로 크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게 지금 양면이 아니라 단면으로 되어 있죠. 거기 이걸 잘라서 우리 요약지 붙이는 겁니다. 붙일 때 저같이 붙이세요. 예를 들어서 31페이지 제가 붙인 거 있는데 이 31페이지 종이를 잘라가지고 책 크게 자르죠. 유리 테이프를 조금만 뜯어가지고 여기에 살짝 딱 붙여요. 이렇게 유리 테이프 많이 뜯으면 이거 책 찢어버린다 이거. 유리 테이프를 살짝 뜯어가지고 여기 살짝 붙여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제가 수험 근무 10년 하다가 터득한 방법이에요. 그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20페이지도 보시면 이건 20페이지는 여기에 붙여야겠죠. 유리 테이프를 이쪽에 붙여야겠죠. 그래야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아무튼 제가 별걸 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책에 이제 왜냐 이걸 책이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면은 이게 장마 때 이게 늘어나가지고 책이 다 우중충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리 테이프로 살짝 딱 붙이면 돼요. 이렇게. 이거 뜯어도 책 전혀 안 찢어져요. 이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잘못하면 또 나중에 책을 사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그래프 치고 오늘 수정상 처음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수정상 1페이지 봐보세요. 이제 결격 사유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이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지나고 2년이 추가됐어요. 2년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페이지 19페이지 하단 암기법 수정이라고 했죠. 암기법을 예전에는 금정면에서 3년 동안 유 그랬는데 유를 유튜브로 바꾼 거예요. 투가 2년이에요. 투. 그래서 금정면에서 4년 동안 유튜브로 한 달에 2, 300원 퍼세 하면서 자치 3년할 때 발생한 일인데 자정에 무정하게 재파로 등쳤어해서 유가 유튜브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3년인데 여기만 2년이죠. 밑에 페이지 20페이지도 그래 바꾸는 겁니다. 유예기간 끝나고 몇 년이죠? 2년. 다음 이제 31페이지 보시면 지금 프린트만 보세요. 위쪽 양가로 1번에 추가하는 겁니다. 고용인 고용 돼 있죠. 동그라미 1번은 똑같아요. 이제 개공이 고용을 의무 없다. 분사무소도 책임자만 있고 고용을 의무가 없습니다. 네, 동그라미 2번, 3번이 신설됐어요. 자, 고용인 중에 중개보조원을 엄청나게 고용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아는 사람이 중개보조만 14명, 15명 고용해가지고 원룸을 막 중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이 사고를 치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이제 중개보조원 고용 이론이 이제 제한이 생겼습니다. 그럼 2번 보세요. 개업공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개공과
소공을 자격증인 사람 합한수의 5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공 1명, 소공 1명 있으면 자격증인 사람 2명이죠. 그럼 곱하기 5로 해요. 그럼 10명까지 둘 수 있고 10명 초과만 안 됩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공 환자인데 고용인 보존 15명, 20명 두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5배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개법인이 이런 걸 많이 하죠. 법인 차려가지고 보조원만 막 20명 고용해요. 30명. 그런 경우를 막는 겁니다. 다음 이제 3번도 생겼죠. 동그란 3번.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 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인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돼요. 의뢰인한테 저는 중개보조인입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럴 의무가 생긴 겁니다. 10월 19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점점 보조원이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빨리빨리 하고 노시라고 그냥 빨리 하고 다니라 이 말이에요. 주위에 보조원이 있으면 빨리 하고 다니라세요. 그래서 이제 알릴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역은 그 명찰을 차는 지역도 있거든요. 명찰에 계공, 소공 써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원은 명찰이 없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는 보조원은 저는 중개보조원이라고 알릴 의무가 생긴 겁니다. 근데 뭐 중개보조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무슨 말인지 알까요? 자격증 없다는 거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도 중개보조원 하면 자격증 있는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의뢰인들한테 저는 중개보조원입니다 하면 모른다고요. 뭐라고요? 그만 종업원이라고요. 사장님이 아니고 그러면 돼요. 그럼 자격증 있는 걸 오인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크게 뭐 별로 실효성 없어 보여요. 이게. 아무튼 알리게 돼 있다. 그 다음 이제 확인 설명사항이 있는데 우리 확인 설명사항을 9가지 했거든요. 근데 10번째가 추가됐어요. 근데 확인 설명사항 이렇게 였죠. 기권의 공시뼈 화 입에서 친화와 이었죠. 근데 10번째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47페이지인데 계공은 주택이죠. 주택에 동원한 줘봐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호사항을 설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택만 추가된 거죠. 뭐 토지 상가는 필요 없어요. 주택 그리고 뭐 할 때? 임대차 할 때. 1호 주임법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기관. 확정일자를 어디서 찍은다 그랬죠? 뭐 주민센터나 뭐 법원 등기소송이 찍어집니다. 대부분 주민센터 찍겠죠. 그 기간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설명해 주라고요. 특히 다가구 주택 원룸 들어갈 때 나보다 선순위 임차인 몇 명이 있고 그들 보증금이 얼마 있는가 궁금할 수 있죠. 원룸에 경매 나오면 막 원룸 12번째, 13번째 들어온 사람 보증금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정보 제공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계공이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 2번. 이제 주택 소유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그건 경매에 나올 리가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임차인들이 또 돈 못 받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2번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2호가 뭐냐면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세 지방세 많이 밀린 임대인 그 집 안 들어가려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질이 안 좋잖아요. 일단 임대인이 경매 나올지 모릅니다. 체크하셨죠? 그럼 잠깐 잘 보세요. 지금 우린 프린트 4페이지 봐보세요. 우리 프린트 4페이지. 그럼 방금 본 건 중개사법에 생긴 거죠? 방금 본 건 중개사법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프린트 4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144페이지 하단이 있습니까? 거기 이제 주임법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 계공이 설명을 의무가 생겼고 이제 거기 프린트 144페이지 하단위는 주임법에도 이 규정이 생겼어요. 주임법에. 그러면 양가로 4번 써 있나요? 그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저 임대인 동원함이 여기 임대인이 의무예요. 임대인은 다음 각호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된다. 계공이 아니라 임대인이 하라고 임대인이. 이건 주임법입니다. 그럼 1호 아까 똑같죠.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 보증금 등 정보. 즉 그 주택에 임차인 10명 있고 그들 보증금이 얼마고 이걸 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알리란 말입니다. 다음 2호 국세지승법 몇 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와 또 지방세징수법 따른
납세 증명서. 즉 내가 국세 지방세 냈다는 증거를 보여주라고 이제. 난 이렇게 세금 잘 냈다. 우리 집은 경매 나올 일 없다라고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 개공에게 확인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내용이 똑같죠.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이게 다 추가된 겁니다. 이게 그냥 국세 지방세 밀린 주택이 거의 다 경매 나온 주택이 거의 다 그런 거거든요. 일부러 안 내보는 거 다. 다시 이제 프린트 2페이지로 오세요. 프린트 2페이지. 이쪽에 이제 84페이지라고 써 있나요? 이제 절대적 등록 취소 강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존 고용할 때 개공, 소공 합한수의 5배 넘지 말아 했죠. 그 위반하면 이제 절등치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우리 프린트에 3-1 써 있나요? 거기 봐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공합한수의 5배를 초과하여 중개보, 이제 보에 동을 한번 딱 쳐요. 보. 이제 보라고 우리가 외울 거예요. 이제 보 그러면 5배 초과해서 보존 고용했다. 이제 보 나오면 이제 상기법이 뭐라고요? 5배 초과해서 보존 고용했다. 그럼 절등치 시켜버립니다. 그럼 밑에 이제 90페이지 박스도 그래 추가하는 거예요. 박스 절등치가 2번이 등소인데 등소보양으로 바뀔 거예요. 지금까지 절등치가 부등소양, 등소양 그랬거든요. 이제 그 암기법을 뭘로 바꿀 거라고? 등소보양, 등소보양. 보가 뭐예요? 개공소공 5배 초과해서 보존 고용했다. 암기법 좀 이따 할 겁니다. 바뀐 거. 이제 등소양이 어떻게 바뀌었다? 등소보양. 그래 바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93페이지 박스 추가되어 있나요? 우리가 이제 행정형벌도 당합니다. 보존 5배 초과에 고용하죠. 그럼 1-1, 1-1 돼요. 그러니까 절등쯤에서 1-1.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겁니다. 그래 처벌된다. 그래서 그 1-1도 둘째 줄에 보존의 보 동그라미 보. 제 컴퓨터는 굵은 실했는데 이상히 우리 학원 컴퓨터가 안 맞아가지고 굵은 암기법이 지금 표시 안 되고 있습니다. 제 컴퓨터는 좋은 건데 우리 학원이 안 좋아서 그래요. 다음 지금 마지막 박스 94페이지 박스에서 양거래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추가되는데 아까 보존은 의뢰인에게 내가 보존이라고 알리라 그랬죠. 알리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알리지 않으면. 거기 2-2-가 지금 이런 말입니다. 책 94페이지 펴보세요. 94페이지. 94페이지. 그 중간에 양과로 1번 500만 원의 과태료 박스가 있죠. 2번이 거래정보 사업자입니까? 밑에 3번이 연수교육이에요. 그 사이에 넣으라 이 말을 2- 해가지고. 그 2-란 말입니다. 그 사이에 넣는 거예요. 암기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 위쪽에 93페이지 박스 1-는 뭐예요? 무슨 말일까요? 1번 밑에 넣으라고 1번 밑에. 우리 책 93페이지 펴보세요. 그럼 1번이 암기법이 등소입니까? 그 사이에 넣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기법이 이제 등소 보양 그래 가는 겁니다. 암기법이 어떻게 가요? 등소 보양 그래 가는 거 이제. 그래서 1-1이란 우리 책 1번 밑에 넣으라 이 말입니다. 2번하고 사이에. 그 7 밑에 2-2는 뭐예요? 우리 책 2번하고 3번 그 사이에 넣으라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프린트 2페이지 보세요. 프린트. 제일 밑에 94페이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추가가 자 2- 우리 프린트 보세요. 중개 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 보존이라는 사실을 미리 자 알리지에 동원하면 알리지 강기법이에요. 알리지 아니한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공도 과태료네요. 그러니까 보존이라고 알리지 않았죠. 그럼 보존도 500만 원 과태료, 개공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둘 다. 양벌규죠. 근데 그다음 다만이 있죠. 다만 교육공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제외된다. 그러니까 개공이 상당한 주의를 다했죠. 개공은 과태료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보조만 과태료 받는다.
사실 개공도 과태료 받는데 다만 개공이 그 주의와 감독을 충분히 다 했다면 개공은 과태료 받지 않는다. 그럼 보조원만 받겠죠? 보조원만. 다음 넘겨보세요. 프린트 넘깁니다. 그 다음부터가 이제 중개사법이 끝났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가 뭐예요? 우리 책에 107페이지 프린트에 써 있죠? 그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 거기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양괄호 2번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있나요? 있죠? 밑에 1번, 2번이 아니 불거지 보입니까? 그게 양괄호 1번 올라가면 이제 형벌, 지금까지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제 10월부터 형벌로 바뀌어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바뀝니다. 다시 지금은 양괄호 2번에서 아니 불거지 1번, 2번이 있죠? 그것은 지금까지 그냥 과태료거든요. 지금 과태료. 근데 이제 양괄호 1번 올라가면 10월 19일부터 이제 형벌로 바뀌어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에서 뭐로 바뀐다? 형벌. 이제 깜빵 갈 수 있어요, 이제. 그래 바뀐 겁니다. 그럼 잘 봐보세요. 이제 뭔가 좀 이상하네. 자, 양괄호 1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있나요? 1번이 아니 불거지, 2번도 아니 불거지죠? 근데 양괄호 2번에도 겹치네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죠? 그럼 1번 보세요. 1번. 둘째 줄에 가로 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이불 거짓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인데 그걸 안 하면 과태료 때리겠단 말입니다. 3-3으로 처벌 안 하면 과태료 때리겠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과태료에서 3-3 처벌받으면 과태료 제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안이불 거짓에 위반하면 3-3 해당할 수 있고 3-3 안 하면 과태료만 때릴 수 있고. 이해됩니까? 그 제외한단 말이. 지금 뭐 좀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양괄호 1번 3-3의 1번, 2번하고 양괄호 2번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1번, 2번이 똑같은데 과태료 양괄호 2번에서 1번 둘째 줄에 가로 열고 있잖아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받은 경우는 과태료 안 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이불 거짓은 3-3 처벌될 수 있고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때린단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은 3-3이고 별로 덜 나쁘면 양괄호 2번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때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형벌은 사법부 판사가 하죠. 판사가 3-3으로 처벌 안 해버려요. 그럼 시공구에서 양괄호 2번처럼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때리겠단 말입니다. 과태료는 시공구가 하는 것이고 3-3 형벌은 사법부가 하거든요. 다르죠 완전히. 그러니까 판사가 3-3 안 때리면 양괄호 2번에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때리겠단 말이에요. 과태료. 그 2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번도 3-3 안 당하면 양괄호 2번에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때리겠단 말입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할 거예요. 다시 이거.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3번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만 위쪽하고 겹칩니다. 다음 양괄호 4번이 취득가의 100분의 원래 5였거든요. 근데 100분의 15로 바뀌었어요. 양괄호 4번. 밑에 1번, 2번은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어요?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뭐로 바뀌었다? 10. 100분의 10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밑에 111페이지라고 써 있나요? 이건 우리 책 11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1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우리 책. 다음 주 이건 찾을 겁니다. 우리 책 111페이지 중간에 4번 외국인 등 토지 취득 허가가 있고 밑에 박스 군문자야라고 외웠죠. 그러죠? 근데 이제 프린트
거기 2번하고 3번 사이에 하나가 추가돼서요. 이제 2-2가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하나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받을 지역이 총 5개네요. 5개. 지금 4개에서 허가받을 게 하나 추가되니까 총 5개. 자, 그럼 우리가 암기법이 이게 군문자야 그랬죠. 이제 암기법을 이래 바꿀 거예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지금 군문자야 이렇게 암기법이 우리가 했거든요. 군문자로 바꿀 거예요. 이제 군문자야. 그래서 자연환경이 2개, 자연이 2개 이제 법이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군문자로 이제 바꾼다고요. 그래서 자자가 법이 2개 된지 자. 그래서 자연유산도 나오고 자연환경 보존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 추가되다 중간에. 그래서 군문자야 허가받자 그래 바뀔 겁니다. 그다음 넘겨보세요. 그래서 프린트 4페이지 위쪽에 똑같은 겁니다. 프린트 이제 두 번째가 페이지 113페이지라고 써 있나요? 프린트 4페이지 두 번째가 113페이지 써 있어요? 그럼 양가로 1번이 지정권자 있죠?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에서 5째 줄에 지정할 수 있다 끝나죠? 잘했습니까? 다음 이 경우부터가 추가됐어요. 이 경우부터 딱 가로 딱 체크하세요. 앞에 사선 이 경우가 추가됐다. 이 경우 이제 토지거래허가 지정할 때 국장 또는 시도의사는 대통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허가 대상자 외국인 포함하여 밑에 허가 대상 용도와 지목도 특정할 수 있다고 이 한 문장이 추가된 겁니다. 문장이. 그 다음 아래 칸 페이지 140페이지 써 있나요? 여기가 주임법이에요. 우리 요약지 140페이지 가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이 페이지 보고 꼭 책에 붙이라고요. 이거 잘라서 제 일부러 단면을 했어요. 원래 단면 프린트 좀 학원에서 막 뭐라 하거든요. 종이값 있다고. 제가 웃기지 말고 빨리 단면을 하래요. 제가. 엄청 요구도 먹었어요. 왜 단면을 하냐고. 근데 붙이려고 알아서 붙이겠지. 아니 우리 원장님이 그랬단 말이 아니라 보통 그런다고요. 보통. 네. 제 요구도 지금 저한테 말 안 했지만 요구하고 있을지 몰라요. 말은 안 했지만. 자, 요구도 그 감사하고 지금 붙이시라고. 자, 그럼 우리 책도 같이 한번 펴보세요. 140페이지 펴보세요. 책도 140페이지 펴보시면 우리 책 140페이지 제일 위쪽에 동그라미 2번 효력이 있습니까? 이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거든요. 임차권 등기 명령. 우리 책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까지 있죠. 이제 미음이 추가된 거예요. 미음. 미음이 추가된 거다. 그럼 프린트 미음 봐볼까요? 법원이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하면 임대인이 채무자, 지금 임대인이 보증금 안 내주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한 거죠. 임대인 채무자예요. 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 여기서 임차권 등기란 임차권 등기 명령을 말하죠. 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미음이 추가된 겁니다. 이것도 다 지금 전회사기 때문에 생겨요. 다 지금 법들이. 그러니까 임대차가 주택 임대차가 끝났어요. 임대인이 보증금 안 내주면 임차인은 어떻게 하고 나갈 수 있죠?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나갈 수 있죠. 기억납니까? 근데 그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 미음이 없다면 법원에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거든요. 법원에서 그게 타당한가 조사하겠죠. 그래서 결정을 해요. 임차권 등기 명령 해야겠다고 결정합니다. 결정하면 이제 등기에 올려야 되죠. 등기는 누가 올려요? 등기소. 그러니까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하겠다고 결정하면 이제 등기소에 촉탁해서 등기소에서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을 등기하겠죠.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할 때 법원은 결정문을 임대인에게 반드시 보내야 돼요. 임대인에게 보낸 다음에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그때 임차권 등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임대인이 고의를 안 받아버려요. 임차권 등기 명의 결정을 임대인이 고의를 안 받아버린다고요. 그럼 공시송달해야 돼요. 그럼 시간이 한 달, 2달 걸릴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걸 추가해가지고 이제 그 결정이 임대인에게
도달 안 해도 바로 등기할 수 있어요. 이제는. 다시 잘 들어보세요.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결정했죠. 그럼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서 등기소의 촉탁에서 등기소에서 하는데 현행법은 임차권 등기하려면 그 결정문을 반드시 임대인에게 송달시켜야 돼요. 도달. 근데 악덕 임대인이 고의로 그거 안 받아버린다고요. 그럼 공시송달해야 돼요. 그 결정문을. 그럼 시간이 엄청 몇 달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못 나가죠. 지금 뭘 신설했다? 그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바로 그냥 등기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미음이 생겼다는 건 다른 선생님들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옛날에 회의할 때 했죠. 10월 19일 날 바뀐 걸 지금부터 강의할 것인가 그때 갈 것인가 회의했는데 지금부터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어떤 밴드라든가 카페 같은 거 활동하시면 보면 유달리 중개사 선생님들이 지금 이 자료를 막 지금 올리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했으니까. 근데 그걸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미임을 써놓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 모르는 거지 이게 민사집행법인데 저는 그 법을 싹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음 이런 게 생겼습니다. 생겼다. 그러니까 다른 학원생한테 말은 모릅니다. 우리밖에 몰라 이것은.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아까 144페이지도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임대인이 설명하라고 생겼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뀌었고 여기서 아무튼 대부분 다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대강 말씀드렸는데 관계된 부분에서 또 자세히 하겠죠? 또 자세히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대략 말씀드려서 이해 안 되더라도 일단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금지 행위를 하겠습니다. 자, 59페이지 오세요. 59페이지. 이제 우리가 법에서 의무가 있는데 어떤 의무는 자기 의무가 있고 어떤 건 부자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꼭 해야 할 의무입니다. 부자기는 해서는 아니 될 의무입니다. 즉 사람 죽이면 돼 안 돼요? 사람 죽이면 안 되죠? 교통질서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야 되죠?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죠? 도둑질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금지행위란 이제 부자기 의무를 만든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의무입니다. 해서 안 될 거예요. 먼저 3.2.3조가 있는데 3.2.3조 1항은 주거 개공 등입니다. 그러니까 개공과 소공 보존 다 들어가죠. 우리 일반인들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3.2.3조 1항은 중개업 종사자만 다음 각호행위를 금합니다. 1호가 중개대상물 매매업 안 됩니다. 2호는 중개사무소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게 무등록 중개업자, 그 사실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하는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등록자임을 모르면 상관없는데 알면서 그와 협조하지 말한 거죠. 3호 사례 중에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실비를 초과수수입니다. 4호는 해당 중개사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은 판단을 거래치게 하는 거 안 됩니다. 즉 의뢰인을 속이지 말한 거죠. 이걸 매할초판 네 가지입니다. 매할초판. 그 다음 5호에서 관계법령 특히 공법에 나온 거죠.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에 분양, 임대하고 관련 있는 증서, 이 증서가 거래에서는 안 되는 증서, 금지 증서입니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 사고 팔면 돼 안 돼요? 청약통장 사고 팔면 안 되죠? 그런 금지 증서, 그걸 매매교환을 중개하거나 매매업 안 됩니다. 6호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안 됩니다. 당사자 쌍방대리 안 됩니다. 7호는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그 다음 두 번째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그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결국 이게 투기 조장이거든요. 투기 조장 안 됩니다. 그 다음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다. 꾸미는 등
중개사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그 우려가 있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즉 아파트 가격 올리려고 아파트 거래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가 보통 10억에 정도 거래되는데 막 13억짜리 막 계약서 써요. 13억으로.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래요. 그럼 갑자기 아파트가 10억에서 13억 뛰어버리겠죠. 네, 그런 거 하지 말은 겁니다. 하면 3-3으로 처벌된다. 실제로 2년 전에 서울에서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했거든요. 하고 새 아파트 위주로. 그리고 50%가 그거 해제했어요. 실거래가 신고 해제. 50%가 다 이러겠다 이 말이죠. 개공들이랑 짜고 그거 하면 3-3, 3-3이고. 그 다음 9호는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 대상물에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즉 우리가 중개사가 10명이 딱 단체를 다 10명. 그럼 10명이끼리만 공동 중개하는 거예요. 거기 10명이 아닌 다른 사람 물건, 10명이 아닌 다른 사람 물건 중개하지 말기로 한 거예요. 그 다음 또 단체 구성원 이해의자와 공동 중개다에 하지 말기로 한다. 이거 하다 들키면 3-3. 증기상투구단은 3-3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이런 거 엄청 심합니다. 특히 수도권 상가 밀집지역 가면 만약에 중개 개공 등에 한 20명의 단체를 짜 20명. 자기들끼리만 중개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격증 따가지고 이 상가 지역에 가서 사무실 차립니다. 내가 사무실 차렸죠. 그럼 이 사람들은 저랑 절대 공동중개 안 해요. 그럼 2-3달 내에 거의 다 문 닫는 거죠. 2-3달 내에.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기존의 상권 이 사람들이 다 잡고 있는데, 기존의 상권 임대인들 이 사람들이 다 잡고 있죠. 그렇죠? 이걸 절대 안 끼워주고 나는 중개 못하는 거죠. 문 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이 지역 가서 중개하려면 반드시 이 사무소를 인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면 망할 게 뻔하거든요. 만약 이 중에 한 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갑니다. 그럼 그 사무소를 빨리 인수해야겠죠. 근데 권리금이 보통 막 2억, 3억 그래요. 우리 보통 중개사무 권리금 1,500, 2,000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권리금 얼마다? 2억, 3억에 팔아요. 왜 그래요? 여기 안 들어가면 중개 못 하는데. 그런 식으로 수도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3-3으로 이제 처벌하는 거예요, 이게. 3-3. 또 여기 사람들은 공휴일날 절대 문 안 열어요. 문 열면 여기서 빼버려요. 자기들 할 일 다 해요. 그럼 의뢰인들은 보통 토요일날 집 보러 갈 수 있죠. 못 보는 거죠, 이제. 아쉬우면 너희들이 평일날 와 이거죠. 완전히 갑질이죠. 여름에 휴가 때 한 2주 싹 쉬어버려요. 자기들끼리. 동시에. 의뢰인들은 또 안 되죠. 그런 식으로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하게 이제 벌 만든 거예요. 이게 꾸단이 새로 최근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증기상투가 무협지라 했죠. 증기상투 무협지가 꾸며낸 단편에서 증기상투 나오면 항상 뒤에 꾸단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공 등 금쟁이가 매할 초판 증기상투 꾸단입니다. 다음 33조 2항은 주어가 누구든지로 바뀌어요. 우리 책 제일 밑에 2항이 있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 전 국민 모두 금지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후 어느 하나 방법으로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개공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1호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SNS에 가서 말하죠. 뭐 네이버 카페, 뭐 아파트마다 뭐 맘카페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뭐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거, 이걸 통해서 특정 개공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합니다. 즉 이 개공은 아파트 가격을 계속 떨어뜨려요. 아파트가 10억이 거래되는데 맨날 혼자 9억 5천에 막 깎아 팔아요 막. 그럼 이 사람에게 중개 의뢰하지 말자라고 제한시킬 수 있어요. 저기 사무소 가지 말자. 네, 그런 거 하지 말란 겁니다. 특히 아파트 분여회 같은 데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특히 또 카페, 맘카페에서 그런 거 하지 말란 겁니다. 다음 2호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해서 중개사무에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거나 또는 중개하는 그 특정 개공 등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국 정당한 다른 개공 등이 부당하게 차별돼요. 그러니까 이쪽 거래 아파트가 보통 10억에 거래되는데
이 사람만 항상 11억 5천 막 12억의 광고 내더라고요. 그럼 거기다 싹 물건 몰아준 거죠. 15억에 거래되는데 이 사람만 11억 12억의 광고 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싹 몰아주면 결국 정당하게 중개한 사람들 차별당하죠. 그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거. 다음 세 번째, 이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이건 개공이 아니죠. 아파트 맘카페에 우리는 아파트 10억 이하로 절대 내지 맙시다라고 소비자들께 단합하는 거예요. 우리는 10억 이하로 절대 내지 맙시다라고. 엘리베이터에 막 붙여요. 엘리베이터에. 우리 아파트 10층 매도가 최근에 11억이 거래됐어요라고 딱 붙여요. 11억이 거래됐어요. 그 안내문을 왜 붙인 거죠? 11억이 거래됐다고 왜 붙여요? 그 가격 이하로 중개사무소에 맡기지 마라 말이죠. 그 가격 이하로. 그런가 하면 단지 처벌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공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이죠.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한다. 정당한 표시 광고죠. 예를 들어 이쪽에 아파트가 10억에 거래되는데 금매가 나서 금매 물건. 그럼 금매는 좀 싸겠죠. 9억 3천에 팔아달래요. 이거 진짜로 내가 물건 맡은 거죠. 허위가 아니죠. 그러면 9억 3천 광고한 게 정당하잖아요. 근데 쫓아와서 그 광고 내려. 아파트 값 떨어지니까 와서 막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그러게 광고 내면 이렇게 해버릴 거야. 이렇게. 당신한테 중개 못하게 우리가 담아볼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광고 내리라고. 그런 거 하면 처벌되는 이제. 그래서 정당한 표시 광고인데 아파트 가격 떨어질까 봐 광고 내리라고 막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 하지 말란 겁니다. 보니까 해본 적 있죠? 한 번씩? 이런 거? 이제 하지 마세요. 다음 5번. 5번은 그 반대죠. 이제 개공 등에게 중개 대상물 시세보다 현재 높게 표시 광고도록 강요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또 10억에 보통 거래되는데 계속 와서 11억에 광고 내주세요. 11억에 광고 내주세요. 계속 막 강요합니다. 또는 대가까지 줘요. 대가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게 재차강 높게라고 지난주 배웠죠? 재차강 높게. 이건 우리 일반인들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 국민 모두. 이거 재차강 높게 하고 아까 꾸당까지가 이게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입니다. 다시 재차강 높게 꾸당까지가 뭐라고요?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 그래서 노래를 외웠죠? 그냥 목 아파서 노래 못 부르겠는데요. 아무튼 재차강 높게 말고 꾸단도 하지 마라. 거래질서 교란행위 3-3으로 처벌되었습니다. 3-3. 그래서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 3-3으로 처벌됩니다. 다시 재차강 높게 하지 마세요. 꾸단도 하지 마세요. 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거래일서 교란행위고 3-3 처벌된다. 그래 노래 외웠습니다. 그래서 1항은 개공 등 2항은 누구든지 일단 그것도 비교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부당한 표시 광고 외웠거든요. 그래서 방금 본 이 거래일서 교란 행위하고 이 부당한 표시 광고를 잘 비교됩니다. 이건 개공은 중개사물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안 됩니다. 이게 중개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허위 매물 존재하지만 옆 사무실에 존재하고 나에게는 물건이 없어요. 그 다음에 존재하지만 중개할 의사도 없어요. 그럼 광고 빨리 내리라고요. 광고 빨리 내리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겁니다. 다음 거짓으로 표시 광고거나 또 과장한다. 이런 광고하지 말한 거죠. 이걸 부당을 세워서요. 부당한 과거를 쏙 빠뜨리니까 오, 조와, 조우, 조태였죠. 다시 부당한 걸 쏙 빠뜨리니까 오, 조와, 조우, 조태. 오가 뭐예요? 오 땡땡 이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이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그러니까 거래일서 교란행위는 3-3. 이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우리가 좀 이따 포상금을 공부하는데 거래일서 교란행위 신고하면 포상 50만 원을 줘요. 이건 신고해도
포상금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거래일서 교란행위하고 이 부당 표시 광고를 섞어버리면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제가 계속 반복해서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이건 부당을 넣으세요. 부당 광고를 쏙 빠뜨리니까 오 좋아 좋대고, 아까 거래일서 교란행위는 재차강 높게 말고 꾸단도 하지 마라. 거래일서 교란행위 3단의 3으로 처벌 되었죠. 계속 그래 여주세요. 자, 그러면 자세한 내용 이제 보는 겁니다. 시험은 법조문 이대로 냅니다. 대부분. 시험은 이 박스 안에서 거의 그대로 나와요. 그럼 이제 80페이지 와보세요. 이제 자세한 걸 보는 겁니다, 이제. 자, 박스 밑에 1번. 법 사행 3조 1항이죠? 1항은 누구한테 금지했다? 개공등. 그럼 양가로 3은 금지행 내용이 이제 판가로 1번. 대상물 매매업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개공등이 중개상물이죠? 중개상물 매매업을 금지합니다.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상관없어요. 중개상물이 아닌 건 상관없죠? 자동차 매매와 한다 상관없습니다. 중개 대상물을 매매하지 말은 겁니다. 그럼 일회성 매매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계속 사고팔고 하지 말은 겁니다. 일회성 매매는 상관없어요. 개공도 내 집 살 수 있죠? 내 토지 팔 수 있죠? 상관없어요. 근데 업으로 하지 말은 겁니다. 업으로. 동그라미 2번에서 중개 의뢰인이 아닌 자와 어쩌다 한번 사고 파는 건 허용됩니다. 그러나 중개 의뢰인이죠. 중개 의뢰인과 일회성 매매하는 건 그건 직접 거래로 이건 3단의 3을 처벌돼요. 그래서 중개 의뢰인과 매매하는 건 좀 이따 이건 직접 거래죠.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 아닌 자와 어쩌다 한번 매매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필 그 사람이 중개 의뢰인이다. 그러면 매매업이 아니고 뭐가 해당한다? 직접 거래로 더 세게 처벌되는 거죠. 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지금 80페이지죠. 이 책 번호가 똑같아요. 이거 제 밑에 판가로 2번 똑같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책의 인쇄가 좀 여기 60페이지 죄송합니다. 60페이지요. 이게 이제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기업 영위하는 무등록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같이 협조하지 말한 거죠. 이건 그냥 이대로 시험에 됩니다. 뭐 모르면 상관없어요. 알고 하면 처벌된다. 그 다음 이제 판가로 3번. 사례증여 그 밖에 어떤 의무로도 법정고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다. 금품이니까 물건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차를 받으면 자동차를 금전으로 환산해요. 그리고 초과 수수하면 처벌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증여 어떠한 명목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하면 전부 무효가 아니죠. 법정한도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법정한도 초과만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뭐 사례비, 수고비 등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돈인데 너무 고생해가지고 식사하라고 2만 원 더 줬대요. 받으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아무튼 어떠한 명목으로든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죠. 옛날에 공부했는데 중개가 아닌 겸업 그 중에 분양대행 이건 중개가 아니고 겸업이죠. 그러니까 겸업은 중개보수 규정에 적용되는 거 아니죠. 이건 겸업입니다. 중개할 때만 초과 수수 금지되는 거죠. 이건 겸업이라 합의에 따라 얼마를 받아도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중개보수와 실비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중개보수 따로 실비 별도로 계산해요. 실비는 별도로 받아도 금지되지 않습니다. 중개보수만 법정한도를 넘는가 보는 겁니다. 여기 4, 5, 6은 아직 안 봐도 돼요.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4, 5, 6은 나중에 문제집에 나오면 보고 안 나오면 안 볼 거예요. 4, 5, 6은 시험에 나온 적 없거든요. 아무튼 시험은 거의 법조문 이 문장 이대로 내요. 거의. 근데 어쩔 줄 모르니까 지금 이거 지금 이렇게 본 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판가로 4번.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지 말은 거죠. 그럼 동그라미 1번. 대상 중개상물의 중요사항은 중개 대상물 자체 뭐 물이 새는데 물 안 샌다고 막 거짓말 쳐요. 그런 거 뿐만 아니라 중개 대상물 가격도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가격도 속이지 말은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개공 등이 서로 짜고
매도 우리가격을 숨긴 채 이 비하의 무척 높은 가액으로 중개은행에 매도했어요. 그 차익을 개공들이 취득했다. 이것도 당연히 판단을 그르치 한 거라 이것도 처벌됩니다. 가격도 중요사항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가격 가지고 장난치면 처벌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제 반가로 5번 62페이지 반가로 5번 이제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에 분양 임대와 관련 증서, 금지 증서를 중개하거나 매매하지 말은 겁니다. 이것도 법조문 이대로 냅니다. 이대로. 그럼 이제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그럼 도대체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그 증서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청약통장이나 주택상환사채, 무허가금 확인서 등을 말합니다. 이런 게 있구나. 공법 시간에. 이건 시험에 나온 적 있죠. 자,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 성립되거나 분양계획이 체결된 후 특정 아파트를 매매한다. 이건 분양권이죠. 분양권은 우리 중개할 수 있죠. 분양권은 거래 가능하죠. 그래서 분양권은 금지 증서가 아닙니다. 중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분양권이죠. 다음 3번은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아무튼 이것도 분양이에요. 분양타. 분양은 매매니까 매매. 이것도 분양 가능하죠. 이것도 분양권 가능하다. 그럼 3번은 상가입니다. 상가 전부를 매도할 때 사용하려고 매각 조건을 기재해서 인쇄해 놓은 양식의 매매 등과 지급기일 해당 사항을 기재한 매매계약서. 이것도 금지증서 아니다. 매매계약서니까. 그래서 2번, 3번은 금지증서 아니다. 특히 2번은 시험에 나와요. 분양권은 당연히 중개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2번을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시험에 많이 나오죠. 직접거래. 여기 많이 나옵니다. 자, 의뢰인과 직접거래하거나 쌍방대는 안 됩니다. 그럼 직접거래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직접거래 이런 겁니다. 갑에게 아파트가 있어요. 만약에 10억짜리가 있다. 근데 갑이 미국 이민 가야 돼요. 이민 가야 되니까 이거 지금 빨리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을이랑 개공한테 오늘 당장 9억에 판대요. 우리 이민 가야 되니까 오늘 당장 9억에 팔아달래요. 그럼 여러분이 개공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잡아야지. 내가 샀습니다. 이게 직접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나를 찾아왔죠. 그러니까 나에게 찾아왔거나 나에게 전화했죠. 그 물건 내가 거래하면 직접거래입니다. 이 사람은 3다 이상은 처벌돼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됩니다. 그럼 처벌되는데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건 그냥 유효로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이걸 무효화 해버리면 오히려 의뢰인에게 피해갈 수 있어요. 이게 무효면 갑은 매매를 다시 해야 되죠. 그럼 미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니까 그냥 유효로 내버려 둬요. 이 사람만 처벌하면 되는 거죠. 이처럼 법을 위반하면 처벌하지만 사법상 효력은 내버려 두는 걸 효력 규정이랍니까? 단속 규정이랍니까? 단속 규정에 속하는 거죠. 단속 규정. 그래서 중개법에다 이미 나왔고 민법에도 지금 2번 나왔어요. 이거. 여기저기 다 나옵니다. 직접 거래하면 처벌됩니다. 그렇지만 효력은 유효를 단속 규정. 그럼 여기 보세요. 직접 거래입니까? 직접 매매입니까? 그러니까 매매든 임대차든 다 안 됩니다. 교환 등. 내 의뢰인과 매매 임대차 교환 무조건 다 안 돼요. 전세권 안 됩니다. 다 안 된다. 직접 거래니까. 작년 민법 시험에 직접 임대차가 민법에 나왔죠. 민법에 직접 임대차가 나왔어요. 다 거래니까 뭐 전세 임대차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왔거나 나에게 전화한 사람과 같이 거래하지 말은 겁니다. 그럼 자, 나에게 물건 맡긴 게 아니라 사랑방에 광고 내서요. 그거 사는 건 상관없어요. 다 이 사람이 나에게 물건 맡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랑방에 광고 냈네요. 그거 사는 건 직접 거래 아니죠. 나에게 맡긴 적 없으니까. 비교됩니까?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중개사무소 쳐다보지 않아요? 한번 쳐다보잖아요. 안 봅니까? 그러면 그 사장님들이 뭐 하고 있어요? 다 네이버나 사랑방신문 뒤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싼 거 살라고. 그건 직접 거래 아니거든요. 나에게 물건 맡긴 거 아니죠. 사랑방에 맡긴 거지. 네이버에 광고 낸 거죠. 그걸 사는 건 직접 거래 아니에요. 나에게 찾아왔거나 나에게 전화한 그거 거래하지 말은 겁니다. 그거.
그래서 사랑방에 있는 거 사는 건 직접 거래 아니다. 나에게 맡기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항상 중개사무 사장님들이 그런 거 보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싼 거 있는가 보려고. 또 시세 파악도 하면서. 아무튼 다 안 된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 직접 거래에서 자, 아까 갑이 이걸 10억짜리를 9억에 팔아달라 했죠? 얘가 하면 직접 거래, 직접 거래다. 직접 거래. 그럼 이번에는 갑의 대리인이 왔어요. 대리인이 9억에 팔아달래요. 그걸 샀다. 그것도 직접 거래겠죠. 또 갑이 일을 맡긴 수임인, 위임인, 수임인이 얘들이 갑 대시는 거죠. 얘들이 팔아달래요. 그걸 사도 당연히 직접 거래입니다. 어차피 얘들은 누구하고 똑같죠? 갑하고 똑같죠. 그래서 갑하고 해도 직접 거래고 대리인이나 수임인가 해도 직접 거래다. 얘들은 당연히 갑을 위해서 일하거든요. 누구랑 해도 다 직접 거래입니다. 그 다음 자 A가 X를 있어요. 그걸 갑이 샀습니다. 요 갑이 이것을 다시 B한테 팔았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직접 거래인가 보는 거죠. 이 개공이니까. 근데 갑이 샀는데 자 을에게 A가 매도 의뢰해서 을 중개로 갑이 산 거예요. 학원 동기예요. 을이야 좋은 거 나왔는데 살래? 그럼 갑이 산대요. 그래서 을 중개로 갑이 샀어요. 그럼 이거 직접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갑에게 맡겼나요? 을에게 맡겼나요? 을이 사면 직접 거래죠. 그러죠? 근데 을 중개로 갑이 샀으니까 직접 거래 아니다. 다음 판 것도 사달래요. 그걸 내 거 팔면 직접 거래입니다. 내 거 팔면. 아파트 사고 싶다니까 내 아파트 팔면 직접 거래요. 근데 B가 병에게 매수를 해서 병 중개로 팔았어요. 이것도 갑에게 찾아온 손님 아니죠. 그래서 다른 사람 중개로 팔았죠. 이것도 직접 거래 다 아니다. 아니다. 다 다른 계공이 중개했죠. 다른 계공이 중개했죠. 직접 거래 아닙니다. 갑에게 찾아온 손님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직접 거래 아니다. 자, 그래서 62페이지 보시면 62페이지 제일 아래 동그라미 리을이 있습니다. 리을. 거기다가 이 그림을 살짝 그려놔요. 여기. 리을 밑에 해배겠죠? 그래서 자 리을도 자 그 자리에 딱 놔둔 거예요. 하필 그 자리에다가 밑에 그리시라고. 제가 엄청 이거 신경 써 만든 책이에요. 이거 지금. 여백제일까지 다 잘 신경 쓴 겁니다. 그 판례도 최근에 한번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 판례도. 그러니까 직접 거래는 좀 많은 걸 시험에 내고 있는 편입니다. 자, 적으셨으면 리을 보세요. 책에 개공 쓰세요. 갑. 개공이 갑이다. 갑이 매도인 써요. A. 매도인 A. A로부터 매도 의뢰받은 다른 개공이 써요. 을. 다른 개공 을. 을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 누가 매수했죠? 갑 써요. 갑. 매수의 갑. 갑이 매수했죠? 매수하여 그 다음 매수 의뢰받은 또 다른 개공 씁니다. 병의 중개로 매도. 누가 매도했어요? 갑. 누가 매도했다? 갑이 매도했죠? 매도한 경우 직접 그래 둘 다 아니죠? 아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판례가 좀 더 이해됩니다. 기공이 3명이 나니까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다음 오른쪽 해주시면 자 보세요. 자 갑이 내 아파트 9억에 팔아주세요. 기공이 3이 직접 그래죠. 그러죠? 그러면 보세요.
갑의 배우자 명의로 사요. 내가 사면 직접 거래니까 배우자가 매매라는 것을 이렇게 중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직접 거래 아닐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더 좋죠. 내가 사면 수수료 받을 수 없어요. 못 받죠? 다시 의뢰인권 내가 사면 수수료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지. 근데 배우자랑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사장님 그래, 사장님. 그래서 둘이 매매 중개하면 수수료 받겠죠, 이렇게. 그러죠? 그래서 이게 직접 거래인가 아닌가는 지금까지 이게 직접 거래 아니라 했거든요. 근데 매매가 아니지만 임대차에 관한 판례가 하나 있어요. 임대차. 그래서 그 임대차는 임대차 살려니까 그걸 꼭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매매를 중개하는 건 직접 거래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지금 미음 보는 건 임대차. 그러니까 그 임대차 판례를 여기다가 무조건 갖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개공들이 그 판례 알고 나서 그 임대차 판례인데 여기다가 무조건 직접 거래하고 집어넣거든요. 판례는 분명히 임대차에 관한 판례지 매매에 관한 판례가 아닙니다. 이게 직접 거래인가 아닌가는 법원 판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 같으면 해버려 그냥. 매매는. 근데 임대차는 이제 좀 임대차는 조심하세요. 이제부터. 임대차 할 때는. 자, 이런 판례입니다. 자, 갑이 X가 있는데 우리가 임대차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줬겠죠? 그리고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점유를 넘겼겠죠? 근데 임대차가 끝나니까 갑이 개공한테 다시 임대차 해달래요. 임대차 끝나니까 갑은 임대인이 다시 개공한테 임대 의뢰했죠. 그러니까 개공이 직접 임대차면 직접 거래죠. 그렇죠? 이 아파트인데 개공이 직접 임대차면 이거 직접 거래요. 그러니까 개공이 직접 거래 피하려고 자기 남편이 있거든요. 남편이랑 임대차 한 걸 중개했어요. 그럼 직접 거래 아닌 게 제 생각하고. 그래서 대법원은 이거 직접 거래했습니다. 왜냐하면 A랑 둘이 같이 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A가 올 걸 B형으로 바꾸니까 이거 직접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임대차 및 임대차 계약서상 명의자는 공유사 A의 남편이지만 이들은 부부관계로서 경제적 공동체 관계이고 중개사가 해당 아파트에 같이 실제로 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에게는 갑에게 자신이 중개하는 임차인이 남편에서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주인 갑으로부터 중개 의뢰받고 집주인이 갑이 전 임차인 을에게 전세금을 빨리 반환해줘야 해. 좀 국어 이상이 판례계를 쓴 겁니다. 반환해줘야 저 같은 함으로 것 같은데 해. 희망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금액을 아주 낮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는 사정을 알고 개공 A가 직접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차하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명의로 했지만 이건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임대차입니다. 그 둘이 같이 그 아파트에 거주한 거예요. 이 판례를 매매 계약에 꼭 똑같다고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매매와 임대차는 서로 다릅니다. 아무튼 이 임대차에 관한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건 직접을 해당한다. 그 다음 비읍은 아까 단속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쌍방대리는 뭐 빨리 하겠습니다. 자,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에게 팔아달래요. 근데 병은 개공한테 사달래요. 그러니까 개공이 둘이 매매시키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시가 5억짜리인데 매도인은 갑이 대리인 을이 되고 매수인은 병이 대리인 을이 돼요. 그럼 대리에서는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죠. 그럼 팔 가격을 갑 대신 을이 정하면 책임만 갑이 지고 살 가격을 병 대신 을이 정하면 책임이 병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한마디로 혼자 가격 정한다 이 말이에요. 혼자 정하면 누가 책임져요? 갑과 병이 책임지는 거죠. 혼자 그냥 3억에 정해버려요. 분명히 본인 둘 중에 하나가 손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쌍방대리 하지 말한 겁니다. 근데 일방대리는 상관없어요. 일방대리는 한쪽만 대리하죠. 만약에 이쪽만 대리하면 매매 가격은 매수 가격은 병이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일방대리는 상관없어요. 쌍방대리에서 혼자 가격 정하지 말한 겁니다.
직접거래가 좀 포인트 가면 그 시험이 그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민법 124조에서 이걸 시험에 잘 낸 이유가 자기계약 상반들이 있거든요. 민법은 원칙 허용되지 않죠. 하면 무건드립니다. 근데 여기는 예외가 있어요.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확정된 채무이행은 허용됩니다. 허용. 이건 민법입니다.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절대 금지예요. 이건 절대 금지. 돈 안 받아도 절대 금지. 의뢰인이 허락해도 절대 금지예요. 여기는 예외가 있지만 민법은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처벌된다. 그래서 비교되니까 이걸 두 개 다 1차에서 항상 자기계약을 시험에 내고 2차 항상 직접 걸리는 겁니다. 시험을 하필이면 항상 이거 두 개 유사하거든요. 민법에 이거, 중개사법에 이거 이렇게 헛갈리라고. 헛갈려서 싹 틀려버리라고. 그래서 같이 비교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중개사법은 절대 금지다. 절대 금지.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10분 쉬고 하시고 그 판가로 7번 하겠습니다.